자, 요즘 같은 때는요, 정말 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요,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판교에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그 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판교에 계신 어떤 어르신을 운동을 가르쳐 드리러, 이제 재활 운동을 해드리러 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을 제가 뭐 먹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짜잔. 자, 어네스트 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제니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저 이제 이렇게 GPS 굿모닝 GPS 진행하고 이제 판교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자동차 안에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얻어도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다 소용없잖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가볍게 오늘 한 주의 시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녀는 괴로워. 이 영화 다들 보셨죠? 제가 가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이니까. 오늘은 뭐 어떤 강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벼운 얘기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뚱뚱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삶의 고비를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신께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53년을 더 살 수 있단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하고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녀는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신 지방 흡입술을 합니다. 완벽하게 몸매를 미스코리아의 몸매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완전히 변신을 시켜버리고요. 성형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예쁘게 한 거예요. 너무나 예쁜 김하중 씨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햇살 좋은 날 이제 햇빛을 맞으면서 건널목을 건너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병원을 나서자마자 교통사고로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이 그녀는 신께 따져 물었어요. 아니, 저 분명히 53년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벌써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넌 줄 몰랐다.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단들 속에 예전에는 지금 이 미녀의 괴로워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얼굴도 별 볼 일 없고 외모에 자신감도 없고 100kg도 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미스 코리아의 몸매처럼 미스터 코리아의 몸매처럼 바뀌고 정말 잘생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사람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명단 중에 이렇게 완전히 몸이 바뀌어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명단 중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명단 중에 만약에 옛날에 정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강남에 100억이 넘는 빌딩을 한두 채는 가지고 있고 통장에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분이 여러분들 핸드폰 있는 명단 속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제 핸드폰에는 한 3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봤더니 딱 한 명 계시더라고요. 딱 한 명. 정말 예전에 아무것도 없던 분이 지금 엄청나게 성공해서 강남에 빌딩 하나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달에
50억 정도 벌 수 있는 200K가 다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행동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가 나오지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 2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A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년 전쯤에 데니베 의장님의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이 너무나 저한테 느낌이 많이 와서 제가 그 트레이닝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수십 번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또 듣고 또 듣고 차에서 시간만 나면 틀어놓고 들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데니베 의장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실이고요. 두 번째는 기회고요. 세 번째는 코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20년,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한 가지 직업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2잡, 3잡도 뛰었습니다. 성실하면 저였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들을 운이 좋게 정말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게 하나 없더라고요. 코치가 없었습니다. 멘토가 없었고요. 선생님이 없었고요.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이에요.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18살 때 바디빌딩이라는 운동을 처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당시 제가 어땠냐면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팠습니다. 저는 군대도 면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5급 받았어요. 병무청에 한번 갔다 온 게 저의 군생활 전부입니다. 신체 검사 받다가 중도에 그냥 집에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몸무게가 57kg였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흑백 사진 보시면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사진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1년을 하고 19살 때 대회에 나갔던 첫 번째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금 운동한 티만 나지 좀 말랐죠. 이때 몸무게는 제가 65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그 정도 늘린 거예요. 원래는 제가 57kg였어요. 정말 말랐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하고 교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항상 빠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자, 운동을 하고 제가 1년 만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관장님이 무조건 시합을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제 체급에서 제가 처음 나간 대회에서 3등을 했던 모습이에요. 3등까지는 트로피를 주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체급에 3명이 나왔습니다. 그 3명 중에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꼴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합에 나온 선수들이 한 200여 명 됐는데 그 200명 중에 나보다 몸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사실은 창피한 사진이에요. 저한테는. 흑역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나갔어요. 또 나가고 또 나갔어요. 관장님이 계속 시합을 나가래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런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선전에서 항상 탈락을 했습니다. 예선 탈락. 그 다음 연도도 예선 탈락. 그 다음 연도도 예선 탈락. 단 한 번도 본선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려 4년을 그랬습니다. 4년 동안. 저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했거든요. 그리고 관장님이 항상 그랬어요. 몸 진짜 좋다고. 아우,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다고. 오우, 팔뚝 좀 보라고. 저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진짜 의기양양해서 시합에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요. 관장님한테 시합에 나가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몸을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좀 나가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합은 네가 몸이 좋아지고 네가 우승을 하는 거는 네가 몸이 좋아진 다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고. 시합을 나가다 보면 네가 우승을 하게 돼 있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우리가 큰 팀 만든 다음에 사업 열심히 할래. 나 파트너 10명만 만들고 열심히 할게.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시스템에 나와서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셔야지. 그래야 팀이 커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4년이 지나고부터 이제 예선전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5년째 되니까 이제 예선 통과하고요. 한 6년 지나니까 6등 안에 들고요. 한 7년 지나니까 한 3등 안에 들게 되고 8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서울시 대표 선수가 됐고 헤비급에서 시합에 나가면 1등을 계속하는 그 정도의 선수가 됐던 겁니다.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항상 몸 좋은 사진만 보여드려서 저는 원래 타고난 몸을 가져 있고 그리고 원래 운동신경도 있고 몸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에 닭가슴살 두세 쪽은 먹었고요. 소고기 200g 먹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200g 먹었고요. 계란은 하루에 30개 먹었고요. 밥도 먹었고요. 고구마, 감자, 야채, 보충제, 비타민 한 달에요. 제가 150만 원, 200만 원씩 먹어 제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해서 만든 몸이 지금 보이는 이런 몸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은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성실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GPS요? 우리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된 회사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GPS를 통해서? 그런데 벌써 힘들다고. 뭐 때문에 힘들다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 4년 동안요. 보디빌딩에서 예선 탈락만 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개망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마른 몸으로 시합장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말이 지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지. 저렇게 조그만 팬티 한 장 입고 여러분들 무대 앞에 한번 서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이빨이 다다다다 거릴 정도로 정말 떨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뚫고 그걸 버티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했어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살 때쯤 됐을 거예요. 제가 헬스클럽에서 사범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다고. 어떤 아르바이트냐고 그랬더니 방송국에 나가서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좋다고 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그분의 소개로 방송국에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하게 된 방송이 뭐냐면 SBS 출발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부터 앞에 나가서 MC를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에어로빅을 하는 그 언니들, 그 누나들 그 뒤에서 제가 아령을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카메라가 오면 한번 웃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풍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당하는 PD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한번 멘트 좀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다들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모닝와이드 지금부터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 주부터 상엽이 네가 일주일에 한 번은 MC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연락이 와서 하나 둘 셋 TV 유치원도 하게 되고 그렇게 5년이나
방송국 두 군데에서 고정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26살 때 그쪽에 계시던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 홈쇼핑 3구 홈쇼핑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를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래서 홈쇼핑에서 3구 홈쇼핑, CJ, 그리고 NS, K 홈쇼핑까지 무려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방송을 할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 이렇게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 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성적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 그리고 항상 혼자 있는다. 이런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런 내성적인 성격에 의욕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송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도 방송을 배운 적이 없어요. TV 보면서 그냥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제가 20살 때 그 헬스클럽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나의 플랜 A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회가 왔던 거예요. 나를 보시고 어떤 분이 지켜보시던 분이 기회를 줬던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몸이 이 정도 좋은 사람은 사실은 흔치 않았어요. 그 기회를 저는 잡았고 무려 25년간 방송이라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지금 이 GPS라는 기회 분명히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인터넷 보고 하신 분 없고요. 전단지 보고 GPS 시작하신 분 없어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GPS를 시작하셨는데 기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코치입니다. 제가 이게 없었어요. 제가 만약 이게 있었다면 아마 정말 유명한 탤런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코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36살, 35살 정도 때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19금입니다. 저희 여기 미성년자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섹스 앤 피트니스예요. 성과 운동에 관한, 건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을 썼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은요,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9금 써서 이게 비닐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잘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35살 때쯤에 제가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 후배들, 선배들이 운동에 관련된 책을 하나쯤은 다 쓰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다. 나도 책을 써서 나중에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강연을 하러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책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전상필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필이 친구니까 편하게 상필이라고 할게요. 자, 상필을 찾아갔는데 상필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러이러한 내용의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50대가 되면은 전국을 돌면서 이 책으로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절 말리지 않더라고요. 좋은 내용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선배나 후배들은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판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출판사도 저한테 책을 쓰자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안서를 만들으라고. 좋다. 그럼 제안서를 만들자. 그래서 16절지 한 장 딱 펼쳐놓고 볼펜을 꺼내서 제안서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필이가 딱 얘기하더라고. 제안서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로 제안서를 만들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딱 앞에 놓고 봤는데 저는 사실은 35살 때까지 컴맹이었습니다. 컴퓨터를 킬 줄은 몰라요. 끌 줄도 모릅니다. 당연히 자판 두드는 것도 모르고 파워포인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상필이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상필이한테 배웠습니다. 컴퓨터 켜는 법, 끄는 법, 파워포인트로 글씨를 치는 법. 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그때 완전 독수리. 손가락 2개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상필이가 그 글씨 타자 연습하는 것부터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안서 만들고 그림 넣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만든 거 전부 다 상필이한테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안서 한 장을 만들고 제 소개 영상이 담긴 CD를 한 장 구워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이제 책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판사를 제가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명단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출판사를 쫙 리스트를 적었어요.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우리가 알만한 정말 유명한 서점의 이름들, 출판사 이름을 다 적은 다음에 거기에 관계자들한테 하나하나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제안서 한 장 들고 원고도 없습니다. 원고도 없어요. 그냥 제안서 한 장.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동영상 하나. 나의 소개 동영상. 그거 들고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만나기도 했어요. 제가 15군데 이상을 제가 만났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당연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됐어요. 제가 하고 싶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상필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믿음이 생겨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무려 15군데 넘는 곳에서 거절만 당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의 미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의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이 안에는 화보집 느낌의 책이기 때문에 멋진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 여성과 남성의 모델, 나체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나와야지 훨씬 더 이 퀄리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외국 사람 모델들을 섭외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운동하는 모델들, 사진작가, 조명,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제안서 한 장에 3천만 원을 주세요. 저는 그냥 홈쇼핑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 쓰고 싶어요.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책은 써본 적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미친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한 2~3달 동안 거절만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선배 형한테 이런 걸 하나 쓰고 싶은데 아는 사람 혹시 출판사에 계시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모르고 책을 많이 읽는 분을 안돼요.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대학교 교수님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들으시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재밌네 그러시면서 필요한 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대학 교수지 출판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대한출판협동조합의 회장님이셨어요. 대박이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3천만 원을 쏴주셨어요. 통장에다.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게 됐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2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돈이 더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책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은 저희 GPS도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명단 적어놓고 연락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친구 상필이가 없었다면은 상필이가 그런 컴퓨터로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코칭을 저한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책을 쓸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상필이가 저보다 키는 작지만, 저보다 몸은 안 좋지만, 저보다 컴퓨터 잘해요. 컴퓨터 공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필이한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나 코치는 될 수 있어요. 우리 GPS에서도요, 나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했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니벨 의장님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우원균 인플루언서님한테도 배우실 수 있어요. 우리 전상필 사장님한테도 배우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정말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사업을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춘 게 바로 GPS예요.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좀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3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뭐였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다행히 모두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코치가 너무 많습니다. 저보다 사업 잘하시는 너무나 많은 인플루언서님들이 계시고 데니벨 의장님이 있잖아요.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두 배우실 수 있어요. 이 3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알아. 이걸로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언젠간 생을 마감하게 될 인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인 것처럼. 분명히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회는 하지 말자고요. 아, 그때 GPS 조금만 더 해볼 거야. 아, 그때 내가 GPS 한 명한테만 더 얘기해 볼 거야. 절대로 여러분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모두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